간판이 냉삼겹집인데도 점심에 밥을 먹으러 온다는 거는 과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네. 사장님 음식이 정말로 맛있으면 네. 줄을 섰어야 돼요. 네네. 지금 여기 얻으신 지가 1년 됐어요. 여기 보증금 얼마인가요? 3,000에 350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꽁으로 놀리고 계셨던 거예요? 한 11월까지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포장마차가 잘 안 됐죠. 이 프랜차이즈였는데 이 위치가 아닌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밥 먹고 가고 요즘에 이제 10시 넘어선 술 안 마시는 분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1차에서 1, 2차 같이 해결해 버리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냉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자리가 잘 되겠다. 다 밥집이니까 2차로 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위약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했는데 하루에 뭐 2, 30 나오는데 이걸 유지해봤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코로나 때부터 배달을 했었던 게 있으니까 그게 더 잘 돼서 배달을 하면서 월세를 충당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가게가 계속 안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밥집을 하자. 여기가 그 전에 냉삼할 때 점심시간에 국밥을 했었는데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2바퀴 정도 돌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맛도 좋다고 해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포장마차 술집 하면 그것도 잘 된 것 같았죠. 이제 맛있으니까.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카 이런 게 많이 생겨 그런데 위주로 좀 가더라고요. 이 포차는 애들 있는 상권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안 맞구나. 상권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네요. 그렇게 본사 핑계를 댈 수는 없지만 예. 전적으로 믿었던 저도 잘못이고 그 전에 아니죠.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했을 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다 고깃집이라 술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제 판단도 미스였던 것 같고 냉삼 하실 때는 매출 무서워.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한 3천? 그럼 점심에 얼마 정도 나오셨죠? 점심에 한 50, 저녁에 30에서 50. 40. 근데 여기는 다 구워주는 고급 생고깃집들 이런 거라 그릴링 해주는. 예, 그런 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쌈마이 감성을 냉삼을 해보자 그 사이에서 했는데 냉삼은 좋아는 하셨는데 다 구워주는데 안 구워주니까 결국 구워주는 대로 다 가더라고요. 다시 이 동네는 꼭 그렇게만 할까요? 제가 이제 먹어보질 않았고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전혀 저런 건 모르겠는데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도 물론 이제 사장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셨겠죠. 개인 매장 만드실 때도 제가 이제 사장님 얘기만 언뜻 들어도 지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신도시 상권이잖아요. 다 이런 데들이 임대료가 비싸요. 사장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어떤 아이템은 너무 많고 이거는 너무 없어서 아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접근 방법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옆에 예를 들어 무슨 상권이 형성돼 있잖아요. 뭐 밥집 상권이라든지 술집 상권이라든지 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는 거리는 뭐냐면 찾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네네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간판이 냉삼겹집인데도 점심에 밥을 먹으러 온다는 거는 과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네. 사장님 음식이 정말로 맛있으면 네. 줄을 섰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왔다는 얘기는 네. 여기가 이제 밥집 상권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점심 때.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저녁 상권이 형성되는 이 신도시는 대부분 상권이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여기가 이제 땅을 16년도에 팠어요. 제가 그때는 다른 이제 저도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중간을 모자해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장이 잘 되고 있었는데 저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키즈카페가 많이 망했죠. 솔직히 말하면. 몇 개나 나왔었어요? 한 60개 정도 했으니까 3년 만에. 예전에도 사실 순댓국집 프랜차이즈로 장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 신랑하고. 그랬었는데 딱 보면 애기들 많은 신도시거든요. 원래 신도시들이 또 그런 네, 데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신도시 값만큼 비싸요. 거의 위례 같은 수준이에요, 여기가. 이게 딱 작은 데들은 너무 작으니까 단체도 못 받고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못 버티고 큰 데는 큰 데대로 월세 부담이 이렇게 크고 사람들은 아이들 위주의 식당이나 이런 데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회사 건물이 올라온 지는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식당 이런 데도 없고 자그마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리도 다들 1년씩 못 버티고 5분이 손바뀜 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공실이 없으니까 이 프랜차이즈에서 여기를 봐준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하려다가 제가 여기는 차라리 맥주 프랜차이즈를 하면 들어가도 포차는 안 맞겠다. 여기 3, 4, 50대가 줄어서. 예. 그래서 제가 계약을 잠시 미루고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이제 냉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와서 보니 그때 이제 저 건물도 없었고 점심에 먹을 곳이 없고 이 건물 직장인들도 사장님 점심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 국밥을 했었으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그나마
그나마 점심을 팔다가 이 건물에 고깃집이 3개가 계약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네. 다 프랜차이즈로 큰 상가들이 들어온 게 된 거죠. 개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된 거죠. 걱정도 됐고. 그래서 이게 다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봐라, 여긴 고깃집들밖에 안 들어온다, 여긴 밥집도 안 된다, 월세를 어떻게 낼 거냐. 근데 우리 매장들은 다 이렇게 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홀렸죠. 그래서 저도 술집 하면 돈 버니까 라는 옛날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다 9시 10시면 가고 고기 먹고 오니까 가볍게 먹고 가고 이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포차니까 단가도 가볍고, 그때도 저녁에 술집 하더라도 낮에 밥을 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이제 계산을 해봐도 여기가 인도거리라고 해도 사람들이 일이 안 다녀요. 그래서 큰 길로 다니거나 저쪽 사람들은 저기서 먹거나, 그러니까 가게가 안 나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제가 이제 직접 오는 이유는 이제 사장님들 입장을 직접 듣고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가다가 이제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생겨요. 그럼요. 예, 그랬을 때 누군가 옆에서 길라잡이를 좀만 해주면 사실은 예, 또다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천안이 상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 대비 상권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상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걸 아시네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개발만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다른 새 건물도 다 가보면 다 빈 공실이에요. 저도 그게 가장 후회가 돼서 그냥 버티다가 서울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근데 사는 환경이 너무 편해요. 여기가 차도 안 막히고 공기도 좋고. 근데 돈 벌자니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건데, 저도 내린 결론이 인구가 다 해도 70만밖에 안 돼요. 제가 구별로 인구수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게 한 3군데로 크게 나눠져 있으니 얼마나 안 그리고 될까. 작은 작은 상권들이 또 많고요. 네. 지금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한 50만 원 나오고 여름에 100만 원 나왔죠. 이제 그쪽 배달 매장에 우리 알바들만 돌려서 하다가 1월 달에 권리금 받고 팔아서 다시 여기 와서 그나마 밀린 거 좀 내고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배달하는 것도 나름 잘 되고 있어요. 배달로도 100을 넘으니까. 그럼 그것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시지 왜?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홀이 너무 아깝고요. 장사를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홀 장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손님 받고 싶고 내가 서비스 잘할 수 있는데 손님들한테도 잘하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자신은 없는데 양평해장국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냥 그 기대를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템은 어떤 게 들어와도 사장님이 지금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급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이 급해지거든요. 뭐라도, 네. 마음이 좀 급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다 넣어도 저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들어와도 뭐냐 하면 내가 자신이 스스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어도 봤다가 또 망해도 봤다, 또 벌어도 봤다, 망해도 봤다. 저 또한 굴곡이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에 좀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저쪽 월세 싼 데서 지금 배달로 100만 원 이상 나오신다고 하시면, 물론 여기 이제 임대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권장을 하고 싶고, 저쪽 배달 배정은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정리하고 여기를 다 내고 들어왔죠. 집 가까운 데로. 그래서 자리도 얻은 거였는데 어쨌든 1년을 여기서 버티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걸 이제 찾고 있었던 중인 거죠. 아니, 자리를 만들면 여기서 계속 해야지, 옮길 생각을 하시면. 월세가 너무 비싸고 이게 너무 구석이라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제가 사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더니 뭐가 문제예요? 했더니 월세는 어차피 여기 비싼 거 보고 오는데 자리가 너무 구석지다고 안 오고, 족발집, 쌀국수집 다 프랜차이즈 본 데들은 다 딴 데로 가서 이미 다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너무 안 좋다고 이제 부동산에서는 다들 그 얘기를 해서 이거 그럼 안 나가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내가 하자. 그러면 사장님, 지금 상권은 좋은데 입지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지금 이 가게가 구석이다 있는. 이거죠.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아이템?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브랜드. 그것만 갖고 안 되던데요. 급한 거하고 절실함은 틀려요. 몸은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내가 누군가 이렇게 볼 때 이 여유로움이 상대방한테 느껴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파는 거는 음식을 파는 거잖아요. 음식을 파는 거는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팔아야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자연적으로 오고 만족도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실함 갖고 있대 여유를 좀 가지시라, 이 얘기는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네, 그래야 내가 소비자를 대할 때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어요. 네네. 자, 음식 장사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비스? 식당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박리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서 많이 남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팔아서 이득은 적더라도 이익금 자체를 크게 만든다는 구조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조금만 여유로움을 좀 가졌으면 싶은 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권이나 입지는 뭐 이 골목이나 저 골목이나 물론 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손님은 100m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여기 딱 점을 찍고 놓고 보면 이 100m는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경 아웃라인 내에서 손님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잘 해주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배달집이라고 해서 어수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달집이면 배달에 맞게끔 뭔가 정리정돈이 또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창고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다 이제 이것저것 정리해본 지는 한 일주일 됐고, 이제 이걸 뜯으면서 페인팅하고 청가리 이런 견적 다 내보고, 이제 테라스 어닝하고 간판하고 뭐 외부 아웃테리어나 전광판 같은 거 광고 이거 제가 얼추 아무리 손 안 대고 진짜 절감해서 한다고 해도 한 2, 3천 깨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종목을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전체 다 저 간판 바꾸고 내부 사인물하고 페인트 칠하고 기물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들어와야 되고 어쨌든 이런 거 지금 철거하고 페인트에 80 견적 돼 있고 인테리어 사장님하고요. 간판은 70에 청가리 돼 있고 이 정도로 견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 사장님이 차라는 포차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어닝도 거기 색깔을 네네네. 맞춰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은 술집의 분위기가 나야 네. 되고 밥집은 밥집의 그쵸. 분위기가 나고 고깃집은 고깃집의 분위기가 나야 돼요. 뭐 저희한테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대략 그래도 이렇게 한 2천 정도는 그나마 좀 가망성 있는 게 1000만만 뛰면 그래도 예전 갈비집 프랜차이즈였거든요. 여기도 2억 얼마 들인 인테리어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칠만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분위기하고 사인문 붙이면 괜찮겠다. 그러고 제가 다시 오니까 이제 손님들이 다시 점심 해주라고 먹을 데 없다고 그래서 좀만 기다려보라고 구상 중이라고 그냥 그랬는데, 물론 그 사람들만 믿고 받을 순 없죠. 저 건너편 저쪽 온갖 상가들,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 이런 데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아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좋은 얘기입니다. 저 지금 여기 와갖고 뭐 매출이 얼마니, 얼마가 나올 거다 저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필요가 저한테 없어요. 여유를 가지라고 해주신 그 충고가 뭔가 좀 이렇게 딱 박힐 것 같아요. 살면서 그때 아니 한 번 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뭐 이러면서 평생 리마인드 하지 않을까.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돼서 원가율도 다시 잡아보고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장사란 무엇인가, 내가 소비자를 대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되씹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는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